네, 제가 지금 연이어서 이제 지금까지 소외가 많이 되어 있었지만은, 이 최근 오늘 드디어 이제 이 외환시장에 또 큰 변화가 있는데 어쨌든 관련해서 이 많은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를 포함한 수출주들이 사실 많이 올라와서 추가 상승을 보이는데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계속해서 이 고공권에 있는 종목을 소개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던 그런 섹터들이지만 이제부터는 다시 관심을 가져서 경기 회복과 함께 계속 내년 내내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 포트에 있는 종목들은 그대로 보유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현재가가 49,000원이에요. 49,000원의 IS 동서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은 제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고가 근방, 그러니까 고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직전 고점 근방에 있는 종목들은 잘 소개를 드리지 않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종목은 앞으로 우리나라 내수, 특히 건자재를 포함한 이런 시장 쪽에서는 결국은 지금 주택 문제 때문에 주택과 관련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규제, 사실 이것이 서울 지역의 주택 증가나 주택 건설을 막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 대책 없이는 주택 정책이 답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이미 벌써 그런 관련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독이라든지 이런 걸 생산하기 때문에 수직 증축이라든지 또는 용적률 확대와 관련된 그런 수혜주로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이 종목이 이제 하는 일들이 지금 독일을 대표적으로 IS 동사하면 말씀을 드렸지만 독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화장실에도 쓰고 욕실에도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의 비즈니스를 계속 쭉 해왔는데 이 종목을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제일 키포인트는 뭐냐면 사실은 이 외환시장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오늘 현대차가 비록 오르지만 수출주들의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 추세는 이제부터 조금 더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변곡점 가능성이 있고 더 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 이런 관점이고 또 하나는 어차피 지금 수출주를 포함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해서 아까 조금 전에 5G도 그렇고 또는 2차 전지도 그렇고 또 소위 코로나 진단 키트를 포함한 코로나 관련주들도 그렇고 미국의 경우에는 언택트 관련 종목들인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소위 아마존이라든지 또는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못 가기 때문에 이제 그 대안으로 항상 주식의 주도주가 변할 때는 높은 자리 종목을 비중 축소를 하고 밑에서 턴어라운드 되면서 새로운 새물결을 찾아서 가는 것이 좋은 투자 전략이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투자 전략이 있죠. 매일 말씀드리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씀드렸던 소위 인터넷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삼성전자를 포함한 많은 초대형 우량주들이 지수 관련 종목들이죠. 오를 만큼 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코스피 지수 올해 목표치 2,800, 내년 목표치 3,200, 후년 목표치 3,500이라 하더라도 1년에 이제 내년부터 가게 되는 지수 상승 목표치는 300포인트 내외이기 때문에 거기서 초대형 대형주들이 상승하면서 기대 수익을 크게 올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도 추세적인 하향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 속에서 과거 2012년 이후에 추세적인 원화 강세 국면 그리고 이런 구조 속에서 진행됐던 주도주들이 대체로 내수 소비재주였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오늘 IS 동서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종목은 워낙 실적이 뛰어난 종목입니다. 한번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실적을 보면 전년에 이 종목이 영업이익 600억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종목이 영업이익이 무려 2,000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까 대략 220%
정도에서 230% 정도까지 영업이익 급증이 나왔고 이게 올해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라서 내년도 2,900억 가까이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 45% 정도의 영업이익 증가가 진행되고 또 매출액도 큰 폭으로 30%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이 종목은 그야말로 앞으로의 장세가 기관이나 또 외국인들이 산다 하더라도 물론 뭐 개별 종목들의 상승세로 보여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앞으로의 그 기관 매수에 올해는 지금 들어오질 않지만 내년 연초에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 유입이 된다라면 당연히 부실주보다는 종목이 우량주 또 가치주 그리고 실적 호전주 이런 쪽과 경기 호전주 쪽에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로 IS 동서라고 하는 그 종목을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차트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종목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 자리 언저리까지는 무난하다 이렇게 보고 제가 이 종목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중기적으로는 더 멀리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지금 편입을 했기 때문에 목표치 54,000원 정도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S 동서라고 하는 이 종목 사실은 저쪽으로 가서 소위 그 제가 갖고 있는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칠판으로 갈 때는 이 회사 하나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자세한 그런 그 내용들의 이 시황적 측면에서 또 섹터 시황적인 측면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사실은 이제 이 섹터 시황적인 측면만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내수주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 내수주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내수주가 갔던 시절이 있어요. 최근으로 돌아보면 언제 우리나라에 내수주가 갔을까요? 바로 경기 상승이 이제 2009년 이후에 진행이 돼서 2011년 정도까지 간 다음에 2012년부터 계속 사실상 2018년 정도 전후까지 내수주의 장세였지만 여기서 쪼개서 보면 2012년부터 15년 이 3년 동안에 내수주들이 대시세를 내면서 예를 들면 뭐 소위 그 SPC 삼림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겨울철도 다가오니까 호빵 파던 회사가 무려 몇 배 올랐냐면 50배. 그다음에 또 한샘이라는 가구 만들던 회사가 그 자리부터 이 기간 동안인데 2012년부터 15년까지 80배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박 종목들이 이제 내수 섹터로 매기 이전이 진행이 되면서 올라오게 되면은 이게 시세 자체를 보면 무려 8년 만에 나오는 원화 강세 내수장이 펼쳐질 것이다. 근데 지금 내수주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제약주도 사실은 내수주고요. 당시 또 음식료나 엔터 이런 종목들도 내수주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제약주나 바이오 섹터는 이미 대시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결국 이 파동에 같이 동참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년 만에 오는 바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이슈나 테마로 인해서 많은 시세들을 뿜어냈던 제약주들은 선별적인 상승을 하겠으나 섹터 자체가 가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종목은 코로나 수혜주로 부상이 됐기 때문에 그쪽이 빠지게 되면 결국 남는 내수주 섹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제 포트에도 있습니다만은 뭐 제지주들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원화가 이제 강세 추세로 가게 되면 수입을 해가지고 원재료를 수입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뭐 철광석도 수입하죠. 네,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안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 음식료라든지. 또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목재 또는 뭐 이건산업 이런 종목들도 결국 원목을 해외에서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목재 관련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원화 강세와 내수 경기가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이런 그 주도주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출주보다는 내수주를 봐라라고 하는 섹터 시황적 관점에서 오늘 여기서 추가적으로 칠판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IS 동서 네. 상당히 뭐 친근한 네. 종목이죠, 기업인데요.
영업이익이 최근에 급증을 하고 있는 게 네. 이게 이제 경기 내수 관련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경기 내수 관련주는 네. 그 원달러가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영업이익이 네. 이제 맞습니다. 들쑥날쑥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원달러가 1,100원을 이탈한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그 의미하고요. 네. 이 1,100원의 경기 관련 의미하고 이 경기 내수주 관련해서 네. 이 원달러가 네. 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네. 상당히 많은 또 뭐 반도체도 있고 수출이나 네. 내수 관련주들에게 영업이익이나 네. 그런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네.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 포인트였었죠. 첫째는 이제 1,100원이 깨졌다라고 하는 의미. 사실은 과거 2012년만 하더라도 우리 그 코스피 수출주들, 우리나라 주요 수출주들이 1,100원이 깨지면 수출해갖고 남는 게 없다. 이 시절이 되었고 실제로 수출주들이 물량은 많이 수출하는데 이제 그 원달러 환율 때문에 환차손으로 인해서 이익이 잘 안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외국인들은 1,100원 레벨이 붕괴되면서부터 이상하게 우리나라 수출 대형주들이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사지 않는 겁니다. 이런 어떤 수급 변화 그리고 그 자리가 부러지면서 주도주가 교체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본격적인 내수주 관련 종목들이 이제 부상이 되고 수출주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비중 축소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환율이 끼치는 우리 내수주와 수출주의 어떤 수익의 흐름의 변화도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이 임계치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그 동안에 한 10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들이 수출 회사들이 세계적인 점유율도 높이고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이 여러분들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 세계 마켓시어를 더 느리다 보니까 환율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수출주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로 봤을 때 제가 판단할 때는 원달러 환율 기준 1,070원. 이 자리가 붕괴되게 되면 수출주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을 갖고 물론 수출이라는 것이 소위 얘기해서 수출을 안 하다가 수출을 하게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다르겠지만은 기존의 수출 시장을 유지하고 있고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1,070원이 붕괴가 되면 아마도 내년에는 수출주들이 아우성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외국인들이 과거 1,100원이 부러질 때부터 수출주를 안 샀던 그런 요인이 지금 제가 판단할 때 오늘 1,100원이 붕괴됐지만 예비 신호고 1,070원이 붕괴되는 시점이 되면 수출 매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이 종목은 그 가격 전략은 54,000원 1차 목표치 그리고 2차 목표치는 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 하도록 하겠습니다.